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미경입니다. 네, 오늘은 시스템 강의 7번째 시스템의 필요성, 팀워크, 크로스 라인에 관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과거에는 자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정말 잘 살고 싶고 부자 되고 싶어서 어린 나이에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품 꿈을 안고 정말 내 회사가 시스템이 착착착 돌아가는 그런 어떤 멋진 회사가 되어서 나는 되게 돈이 많은 부자 사장님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했었는데요. 정말 그 개인이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구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느낄 때 아메이 사업이 다가왔고요. 아메이 사업을 처음 제가 접했을 때는 제가 하던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완벽한 제품이고 그리고 또 회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별로 없고 책임은 없고 이렇게 혜택만 굉장히 많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반가웠었고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고 얘기해서 굉장히 의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심도 됐습니다.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우리 사업에 또 어떤 것들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요,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모르는 목적지에 갈 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바깥에서 있는 성공의 어떤 원칙과 패턴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던 또 어떤 것을 공부를 했건 또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있건 이 아메이스의 성공의 원칙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이 아메이에서의 성공 시스템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옆에 지금 나무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 나무를 우리 시스템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이 나무가 풍성하게 잘 자라서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됐나요? 자, 우리 유틸라이트 농장에서도 씨앗을 뿌리기 이전에 이 땅이 제대로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영양소들 제가 제가 마이크를 껐어요. 손을 잘못 눌러서 제가 마이크를 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뉴트라이트 농장에서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토양을 연구를 하고 적합한 토양이 되었을 때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시스템에서 토양은 바로 우리 정신세계와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뿌리가 또 잘 내리고 나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죠. 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좋은 토양 안에 또 우리 좋은 마인드 정신세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성공의 8단계와 고개러입니다. 우리 이 MBS 시스템 강의 1번이 바로 꿈이잖아요. 꿈과 결단, 또 여러분들 이렇게 쭉쭉쭉쭉 지금 듣고 계신데 그것들이 모두 우리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어떤 매뉴얼적인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죠. 아메이는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좋았어요. 지금도 아메이 사업을 제외한 다른 일들은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불확실한 것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본이고 시간이고 투자를 했지만 정말 그 레드오션에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는 굉장히 희박한데 이 안메이 사업이 굉장히 그 심플하고 좋은 이유가 그냥 내가 할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쌓이는 일이잖아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경험이 되고 소비자가 쌓이고 그리고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복제와 축적이라는 어떤 이 아메이사의 특성상 이것이 그대로 쌓이기 때문에 자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성장을 하면 우리가 이제 소비자도 생기고 또 파트너도 생기겠죠. 그래서 그룹이 커지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아메이 사업에서 어떤 것
혹시 매력적이어서 시작을 하셨나요? 네, 바로 그것이 와인 암이죠. 우리가 암 사업을 하는 이유. 저는 그냥 매달 나오는 수입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음, 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자영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수입이 당연히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마이너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제가 막 갚아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따박따박 인쇄 마이너스가 나가는지.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계속 매달 들어오는 돈의 매력이 이거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매달 뭔가가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고 있는데 이것이 플러스가 돼서 들어오는 이고 또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아, 나는 진짜 자유롭겠다.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또 그렇게 대단히 큰 금액도 아니었어요. 음, 그래서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해보는 일이고 익숙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군가가 알려주면 참 재밌고 쉽겠죠. 성공의 방법과 노하우를 쉽게 알려주고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굉장히 특정한 사람들만 해낼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 사업이 누구나 성공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복제가 쉬워야 한다. 그래서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장시간의 성공 방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벨트 예거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어,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벨트 예거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자를 굉장히 많이 배출을 했고 그리고 결과가 검증이 된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덱스터 예거는 돌아가셨고 그의 자제분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또 네트워크를 가지고 또 그 덱스터 예거의 어떤 시스템을 계속 그 정신을 이어가는 비즈니스들을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스템이요. 지난달에 강의한 내용이 다르고 막 1년 전에 게 다르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사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어렵겠죠. 그리고 뭐막 어떨 때는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랬다가 또 어떨 때는 책을 읽지 말라고 했다가 미팅을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우리 미팅 없습니다. 막 이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은요 항상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어떤 그 사람들의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의 융통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공의 원칙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의 공식을 배워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네,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였어서 저는 아메 사업이 참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메이 사업이 굉장히 심플하고 지금 시스템이 단순하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쉬운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메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막 어렵게 한 번 해내는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일을 내가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쉽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심플하고 간단한 일이에요. 책 읽기, 제품 이용하기, 여러분 막 결단하고 제품 애용하십니까? 오늘은 막 내가 글리스터 치약을 반드시 쓰고 말 테야. 더블엑스를 오늘 내가 생사를 걸고 먹을 테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일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미팅에 참석하고 성공자 이야기, 오디오나 이런 것을 듣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야매를 알리고 뭐 이런 어떤 심플한 일들을 계속하는 건데 그 심플한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나의 어떤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또 매일같이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것들을 에너지를 있게 막 쳐나가면서 할 수 있는 때가 아닐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이니까 실망할 때도 있고 내 기운이 빠질 때도 있고 또 내가 아플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본질을 잃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해나간다면 이 사업은 분명히 되는 일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아메이가 참 쉽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아메이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점이 아닐까.
굉장히 간단한 일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간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배우면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또 그 지속적으로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뒤에 그와 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요. 100분이 아는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이내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이 56명이에요. 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33명. 한 34% 정도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이웨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 대표적인 마이웨이가 저는 미팅을 나왔다 나왔다 이거 같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보시면 뭐 눈이 많이 오면 미팅 못 나오는 날이잖아요. 아이가 방학을 해도 미팅이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초대한 분이 오시면 미팅을 오시는데 내가 초대한 분이 안 오시면 또 미팅을 안 오시고 또 이런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배움의 자리고,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팅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셨을 테니까 그 자리를 그냥 내가 지키는 거. 예, 그러면 바로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이 동그라미 제일 앞쪽에 있는 붉은색 동그라미 10명. 시스템에 조인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럼 내가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서 시스템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확률입니다. 이 100명의 아멘 사업에 스타트를 하고 비전을 보고 시작을 해도 시스템대로 비즈니스라는 10분은 100% 성공하는 일이 아멘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너무 익숙치 않은 일이고, 그리고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던 어떤 자영업에서 정말 실패라는 것을 하고 조금 막 마음의 상처도 받고 어렵고 힘들 때였어서 이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것에 좀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계속 나온다 보니까 또 우리 칭찬해 주시고 또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듣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스템에 조인돼서 그대로만 하면 그대로만 하는 10명이 100% 성공하는 일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이 10명 안에 들어가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건 할 수 있겠어서 굉장히 희망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는 싱킹빅 그룹이죠. 저희는 싱킹빅 그룹인데요. 더 매직 오브 싱킹빅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김종규 사장님께서 영감을 얻으셔서 싱킹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그룹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덱스터 예버가 어떤 필름 성취를 하고 성공자들이 인터뷰하듯이 실리는 잡지, 머치고 같은 곳에서 이제 미국의 아메이였겠죠. 거기에 실렸는데 그 사진 속에 이 책이 놓여져 있었더래요. 그런데 그 중요한 어떤 그 한 장의 커드 사진에 의미 있는 것들, 굉장히 이 사업에 도움이 되고 뭔가 이렇게 중요한 물건들을 놓고 사진을 찍지 않으셨을까라고 해서 그 주변에 잘 유심히 보시다가 이 책에서 영감을 받으셔서 싱킹빅이라는 저희 그룹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빅 드림, 빅 비즈니스, 빅 석세스라는 슬로건이 있는데요. 빅 드림은 큰 꿈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큰 꿈은 무슨 꿈이 큰 꿈일까요? 엄청 큰 집에 살고 내가 정말 돈이 많고 내가 정말 부자가 돼서 나는 전용기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것도 큰 꿈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시킹비에서 얘기하는 빅 드림은요. 간절함의 크기가 큰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좀 운영을 하다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아기 비전을 봤습니다. 그때 6개월 된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과 시간적인 여건과 이런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멀리 시댁에 내려보냅니다. 감사하게도 시어른들께서 봐주신다고 하셔가지고 6개월짜리 아이를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잘 되어져 있지 않아서 불과 오래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2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그래서 SP 이상의 소득 1000만 포인트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내가 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아메를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 아이랑 내가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천만 원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가서 제품을 전하고 이 사업 설명을 하고 이 정말 좋은 일을 함께 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200만 원이 저를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싱킹빅의 탐리사님이신 김종규 사장님께서는 내 용돈 50만 원이 이 사업의 Y였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간절한 어느 정도로 간절해야 되냐 그러면 그랬더니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강의 중에 이게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3살짜리 아이들 3살이면은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아직 말을 못하죠. 예, 근데 그 3살짜리 아이들 정말 그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놀이공원에 갔다가 손을 놓쳐서 잊어버려서 엄마 아빠 눈 시야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찾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가 그렇다 그러면 지금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게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가슴 가슴이 뭉클하네요. 너무 급하죠. 너무 간절하죠.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죠. 일단 그 아이를 찾는 건 거죠. 저도 쇼핑센터에 갔다가 명절에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한 5살 때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약간 이렇게 이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0분 만에 찾긴 찾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딱 하나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나 스스로 강력한 믿음이 있죠. 근데 그런 거죠. 집중력, 간절함. 그래서 이 나의 간절함, 내 꿈에 관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 관해서 내가 집중한다, 간절하다. 이런 정도가 이것과 가히 비교가 지금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가 몰입하고 집중할 때 빅드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빅 비즈니스입니다. 아메 사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크게 큰 비즈니스라는 마인드로 비즈니스를 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이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냐 무한대입니다. 한계가 없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정말 큰 비즈니스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싱킹빅에는 절대 긍정이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김종규 선생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찾아내는 거. 세상을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지마 원칙이 있습니다. 나이, 고향, 학력, 재산, 종교, 정치 묻지 않습니다. 어떤 스피치라던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게 될 때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가 이렇게 듣게 되죠. 하지만 특정 어떤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쭤본다든가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다든가 하는 것은 팀에서 팀워크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든가 정치 얘기는 특별히 민감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치 얘기는 부모님과도 함께하지 않는다. 내 뱃속으로 낳은 우리 아이도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얘기들은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동거래나 술, 도박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또 우리의 뒤에 나오는 우리의 팀워크를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훌륭한 토양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 토양은 정신세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신세계, 실금의 정신세계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 희생, 봉사, 걱정, 충성심 이런 것들이 있네요. 먼저 무엇을 사랑해야 되냐,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타인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참 행복하고 고귀하고 좋은 단어지만 정말 내가 누군가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쉽진 않죠. 내가 나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도 사랑하고 우리 배우자 사랑하죠. 예,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 그 가족을 넘어서 나의 친구, 이웃 여기 지금 보면 직장과 이웃, 국가까지 나와있습니다. 민족과 국가 이런 것들은 참 굉장히 그러니까 선뜻 난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고귀하고 어려운 단어인데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일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길이 가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래 기억이 남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한테는 그러는지 한번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 그럼 다르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자신이 어떤 감정과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으로, 어떤 기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몇 번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그랬더니 내 감정은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내 상황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만 자꾸 얘기하세요. 그게 내가 나한테 내 감정에 귀 기울여 줄 때 정말 나도 나한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 굉장히 감정을 취하고 우리 아이들 마음을 알아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익숙치 않은 분들은요. 아이들한테 느낌과 감정을 공감을 못하고 자꾸 오늘 뭐 먹었어? 오늘 누구랑 놀았어? 오늘은 뭘 배웠어? 이런 뭐하는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와, 무엇? 예. 근데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왜?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해요. 나 그럼 왜 행복하지? 오늘 조금 뭔가 불편해요. 그럼 너는 오늘 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오늘 뭐 때문에 왜 좀 불편한 감정이 드니? 왜 그런 느낌이 드니? 이런 관심이 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며 우리의 가족, 이웃,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만나는 소비자분들, 우리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파트너, 스폰서님, 또 우리 팀, 이런 것들 다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희생입니다. 사랑도 어려운데 희생이라니. 눈앞의 내 이익보다 파트너를 위한 사업 전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에 지금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을 선택하지 말고 이 사업은 오래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인간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는요 당신한테 좋은 것 타인 우리 파트너나 타인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 팀에게 유리한 것을 자꾸 선택하다 보면 관계가 다 선순환이 되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계속 내가 나 좋은 것만 선택하다 보면 분명히 그 사이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너무 내 거, 나만 좋아, 나만 좋아. 이런 분들 자주 만나고 싶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사,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타인중심적인 삶으로의 변화. 아메이 사업은 내가 잘하고 나만 잘하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내 일만 잘해내고 나만 잘하고 나만 성공하고 내가 먼저 성공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가 잘 돼야 되고 당신이 행복해야 되고 당신이 성공해야지 내가 성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타인중심적인 삶으로 변화가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성을 낮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의도입니다. 의도. 도와주려는 의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다들 하시죠. 이 친구가 가입하면 이 친구가 제품을 쓰면 나한테 PB가 올라서 내가 좋아 라는 마음 그건 이제 약간의 목표니까 그런 마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을 좀 더 크게 하고 좀 이렇게 오래 하려고 그러면 그런 마음은 일시적으로 나를 동기부여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되고 또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럴 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미사업이다라고 하면 이 도와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훨씬 상대도 고마워하고 관계식도 끈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성을 낮출 때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바로 도와주려는 의도로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이 도와주려는 의도의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하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필요한 게 뭘까? 이분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돼야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얘기로 돌아가서 보죠. 관심은 바로 사랑이죠. 예.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수평적인 관계인데
자기중심성이 낮아지는 거고요. 말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경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듣기를 팔로 하고 말하기를 이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들으려고 얘기를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또 목소리가 막 들린대요. 그걸 에고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오리가 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가 집중해서 이분 얘기를 들어야지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내가 다음에 할 다음 얘기들과 언제 지금 이 데모를 꺼내지? 나는 언제 사업 설명을 시작하지? 언제 내가 아베로 얘기를 돌려서 초대를 하지? 이런 얘기들로 막 머릿속이 가득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분이 하고 있는 어떤 얘기에 내가 의견이 약간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이 막 연상이 되면서 이분 얘기를 다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청이 어려운데요. 그 오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오리를, 빽빽거리는 오리를 없애고 경청하는데 경청을 할 때도 스킬이 있죠.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너무 이렇게 계속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눈싸움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눈과 눈을 사이를 보거나 이렇게 뭐 가끔 코 끝을 보거나 이렇게 시선을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이렇게 옮기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상대가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메이에서 우리가 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메이를 전혀 잘 모르시고 또 이렇게 제품도 잘 사용을 안 해보시고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해줄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죠. 그러면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하고 나오는 날이 있어요. 열정이기도 하고 또 그 열정이 좀 과해서 흥분까지 갈 때도 있고 근데 말을 많이 하고 그분이 내 얘기를 많이 들어줬을 때는 저는 약간 나오면서 좀 후회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도와주려는 의도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니드를 파악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내 얘기만 쏟아놓고 일방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풀어놓고 왔기 때문에 상대 의도로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이분 스케줄이 어떤지. 그래서 약간 그리고 말을 많이 하고 나올 때는 제가 약간 빚진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들어갑니다. 정말 많이 들어줘야지. 그렇게 막 결단을 하고 들어가면요. 약 5대5 정도로 반 정도 듣고 내가 반 정도 얘기하고 그렇게 된다고 해요. 물론 이 자리에 경청을 정말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저도 이 안에서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들어줬을 때 상대는 또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분의 고맙다라고 느끼고 빚졌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많으시죠. 정말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온유하고 평온한 얘기로 그분의 마음을 읽어주고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정말 그분과 뭔가 이렇게 소통을 잘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초대도 잘 되고 제품도 주문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파트너도 좀 이렇게 잘 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지 매매 사업에 성공을 한다. 설명을 잘해야지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얼마 전에 김종기 사님도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는 김종기 사님께서는 그렇게 막 사업 설명 엄청 잘하지 못하셨는데 굉장히 사업이 잘 됐었다. 그래서 심플하게 핵심만 얘기하는 거 중요하다. 성실성, 다음에 이제 자기중심성을 갖추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실성인데요. 이것은 이제 약속 지키기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꾸준함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내가 이분과 어떻게 그 약속을 잘 지키는가, 그리고 그 약속에 책임감을 다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분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약속을 저희가 이제 참 많은 스케줄들을 약속을 하죠. 그래서 말로 하는 약속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만남의 약속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피치 못하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약속 시간에 좀 늦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날 정말 이분과의 어떤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던가 그럴 때 사과를 하시죠. 당연히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당일 하루 약속이 취소되기 전날이다. 그때 다 1회 정도의 사과로 끝이 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매너 있게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의 시간을 캔슬한 거, 나와의 약속을 변경을 하거나 캔슬하게 된 것에 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나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는 3번 정도의 사과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막 과한 사과는 또 상대를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내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 그러면 단 두 번 정도 적어도 이제 두 번 이상 정도는 가볍게 이분에게 다시금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낮아지면서 신뢰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음은 비밀 유지입니다. 좋은 일도 물어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가 불편한 얘기나 정말 비밀스러운 얘기는 잘 하지 않죠. 이건 정말 비밀을 지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잘 지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일인 경우, 이거 경사고 좋은 일이고 하니까 또 이렇게 툭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저희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아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동창이라던가 어떤 학부모 모임에서도 나를 중심으로 굉장히 이렇게 조인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한 분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어떤 그 사랑방 같은 제가 사랑방 같은 소식통 같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 친구는 어떻게 지냈냐, 그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그럴 때 조금 조심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한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경사라고 생각해서 말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이렇게 불편하실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아멘 사업과 연관시켜서 예를 들자면 제품을 드시면서 좋았던 사례들이라던가 아니면 이 분에게 어떤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했다던가 아토피를 치료했다던가 키성장을 했다던가 제품에 관한 감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아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거나 전할 때는 조금 이렇게 허락을 받는다던가 서로 상의를 한다든가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또 예의를 갖춰서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들을 보고 아메이 사업이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아메이 사업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다. 예, 특히 우리 싱킹빅의 디자인들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킬 때 자기 중심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정입니다.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 안에서 우정, 깊은 우정, 소통, 의리 이런 것이 중요하죠. 충성심. 충성심은 시스템에 밀착하는 것인데요. 팀 퍼스트, 미 세컨드. 나보다는 그룹과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스케줄이나 우선순위를 내가 아니라 팀에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시스템의 기본 정신 세계입니다. 사업 활동의 원칙입니다. 에디피케이션, 존중이죠.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인데 저희한테 아메이를 알려주신 스폰서님들 계시고 또 온라인 스폰서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있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많은 팀의 리더로서 봉사를 하시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가이드라인 해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존중이 필요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파트너 또한 서로 상호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친교, 친밀감이 중요하죠. 그리고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은요. 업라인 스폰서와 연결, 주 1회 이상 상담입니다. 개인 비즈니스입니다. 이 사업은요. 그래서 내가 내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이지만 또 이게 팀이 없으면 또 사업이 참 어려운 아주 독특한 이색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아메이를 알려주신 스폰서가 내가 핀이 같다 이러면 경험치가 비슷하겠죠. 그래서 나하고 나에게 바로 아메이를 알려준 분이 나하고 핀이 같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험이 훨씬 많으시고 이 사업의 비즈니스를 숲을 전체를 보실 수 있는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신 온라인 분들과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주 1회 이상 상담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스폰서의 노하우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 그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처음 하는 일에 관해서는 반드시 상의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기부여입니다. 나의 동기부여.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는 것. 내가 에너지가 가득 차서 정말 강한 자석이 되어서
누군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죠. 내가 아메리카이 재밌어야 됩니다. 이런 공부하는 자리가 즐겁고 이 자리가 좀 기다려지고 여기서 받는 어떤 강의 내용들이나 내가 얻게 되는 어떤 깨달음들, 지혜들, 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노하우들이 굉장히 즐겁고 재밌을 때 사업이 참 잘 됐던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어떨 때 동기부여 받는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점이 굉장히 나를 불행시키는지. 이거는 사람들이 성향이 다 다르고 또 우리 개개인이 또 기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업 설명을 들을 때 정말 동기부여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저는 어, 그 드림 발표하실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꿈 얘기를 하고 와이야매를 얘기할 때 또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저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스피치의 응원을 들을 때 또 내가 그 에너지가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밤의 사업은 내가 혼자서 100가지를 다 잘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팀이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장점 한두 가지가 있으면 그 한두 가지 장점을 가진 100분이 모여서 100의 시너지를 내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에 포커싱을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요, 결핍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결핍을 끌어오고요. 그리고 풍요로운 것,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할 때 그것을 끌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나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부자가 돼야 돼. 이렇게 계속 드림빌딩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뇌는요. 나는 돈이 없어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이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이게 저는 돈이 많은 걸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각자가 진짜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뤘을 때, 그게 뭐 어떤, 여러분의 꿈이실 수도 있고, 여행지에 있는 좋은 느낌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픽업하셨을 때 무대에서의 어떤 그 느낌이실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가 원하시는 정말 내가 좋은 느낌이 들고 행복하고 원하는 그 순간의 느낌, 기분 있으시죠? 그것을 지금 느끼셔야 됩니다. 그것을 끌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미지를 끌어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보물지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미지화 한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미지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이미지 플러스 느낌.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하셨죠. 차에서 뉴필 스피치 막 하시잖아요. 근데 뉴필 스피치를 할 때 왜 갑자기 나 아직 도전 중이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그때 그 감정과 기분을 끌어와서. 여러분 미래 얘기를 종종 써보십니까 혹시? 그러면 그걸 쓰면서 벌써 감동스러워서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죠. 그래서 매일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의 그 느낌과 감정, 기분을 끌어와서 오늘에 녹여서 사시는 거예요. 매일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이 즐겁고 매일이 행복하고 매일이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동기부여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업을 왜 했더라? 그래, 이것 때문에 했지. 그래서 이 이유가 결국은 다 잘 될 거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행복과 풍요를 주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홍보, 프로모션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팅 프로모션 너무 중요하죠. 비즈니스 및 시스템, 우리 신기비 훌륭한 시스템 자신 있게 멋지게 프로모션 하시면 되고요. 책과 음원 프로모션. 그냥 읽어봐라고 주는 것보다 아주 그냥 읽고 싶게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데요. 내가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호기심을 좀 가지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 나는 그거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끝까지 하는 게 너무 어렵고, 나 이렇게 계속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드린 CD를 거절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이 CD에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그 방법이 그렇다고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받아서 들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인 홍보, 내가 열정적으로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화끈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프로모션은요, 한 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메이를 알리고 초대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어떤 그 아메이 사업을 알려줄 때 우리가 정말 한 번에 내가 너무 잘해서 돼야지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이 적극적인 홍보도 지속성, 횟수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메이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복제사입니다. 복제가 되지 않는 아메이 비즈니스는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노동 수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노동 수입이 아닌 인쇄 소득이 필요하고 또 이 복제라는 어떤 이 아메이의 특성을 가지고 정말 자유인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아메이 사업의 핵심은 지속적인 성장의 근원은 바로 이 복제인데 이 복제를 잘 하려면 결국은 내가 시스템을 잘 알고 잘 하고 있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올바른 원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복사를 계속 하는데 원본에 T가 있으면 10장을 복사라든 100장을 복사라든 그 T가 계속 복사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요. 얼마나 지금 뜨끔뜨끔한지 모릅니다. 시스템 강의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방향성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또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우리의 비즈니스가 더 다듬어지고 풍요로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팀워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는요, 사업의 토양이다. 나와 내 파트너들이 잘하는 토양이라고 했습니다. 팀이라는 글씨를 풀어보면요. Together, everyone, achieve more라고 되어져 있죠. 모두가 함께 더 많이 이룬다라는 뜻이고요. 팀이 협동하여 해가는 모든 활동들, 동작들을 팀워크라고 합니다. 기러기 사진, 팀워크를 얘기할 때 기러기를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철새기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이렇게 팀이 활동을 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개짓을 하면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 굉장히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겠지만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약 70% 정도 힘이 줄어든 70% 정도의 힘만으로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기러기가 힘이 들면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이게 우리가 팀워크를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요. 팀에는 이런 것들,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이 S 스폰서고요. C하고 D, 스폰서님의 파트너들이죠. 저와 같이 C, D는요. 나를 기준으로 형제 레그라고 합니다. 형제 라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A, B는요. 내가 후원한 나의 파트너들이죠. 네, 파트너라고도 하고요. 다운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상사기 때문에 아래이기 때문에 업이다 다운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그림상 먼저 가입을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업이다, 다운이다라고 얘기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C와 A는 어떤 관계일까요? 네, 바로 형제 레그가 되는 겁니다. 이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팀이 되는 거고요. 나는 누군가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스폰서이고 나는 또 누군가의 형제 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팀워크의 필요 요소입니다. 배려하는 마음. 남을 도울 때 내가 성장하는 사업이다. 네, 앞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성공하고 윈윈 사업이기 때문에 아메이는요. 당신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는 사업.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때 배려하는 마음, 또 이게 또 더불어 커지면 결국은 이것이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협력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스폰서, 나와 파트너, 나와 형제 레그 협력하는 것. 이 협력은 어떤 걸 협력일까요? 마음을 맞추는 거, 방향성을 같이 하는 거, 이런 것이 협력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보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경험들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스폰서님들 혹은 팀 이런 어떤 시스템에 내가 먼저 맞춰보는 거죠. 예스 해보는 겁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는 미처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A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B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B가 더 옳았다는 걸 그때가 되면 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판단으로 다 생각하고 이해가 된 다음에 행동해서 따를래요? 아니면 먼저 따르고 행동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가 됐을 때 이해가 돼 하실래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암에서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고심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좋은 방법들을 이 시스템 안에서 가이드라인 해주실 때는 협력하는 마음으로 따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절대 긍정의 경험을 오른쪽 라이트가 깨졌으면 왼쪽 라이트가 안 깨져서 다행이다. 이런 거죠. 신뢰하는 마음, 나에게 최상의 길을 제시한다는 믿음, 나의 성공을 가장 많이 바라시는 분들은 바로 우리의 스폰서님, 업라인 스폰서님, 그리고 우리 여기 다 함께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팀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은요, 저희 부모님도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의 성공을 바라십니다. 그런데 딸이 어디 가서 밤늦게 다니거나 누군가에게 거절을 받아서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해한다거나 이거는요,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디 가서 이 얘기였어요. 이번 달은 또 어디 가서 이래요. 또 네가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니 이러면서 아유 저녁은 먹었니?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건 알죠. 근데 제가 어느 날은요 엄마한테 보러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말으셔라. 내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성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아기까지 떨어뜨려 놓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일찍 집에 들어가야 되냐? 눈이 오건 비가 오건. 예,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랑 통화를 하시면 어떡하죠? 사장님, 그분이 날이 너무 춥다고 오지 말래요. 이랬을 때, 그래도 사장님, 뭐, 한 번도 위험한 곳에 가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사장님이 가시고 싶으시면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가고 싶죠, 저는. 네, 가죠. 그런 길을 뚫고 가면 항상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우리 부모님이든 우리 스폰서님들이든 저를 걱정하는 마음, 먼 길을 운전해서 가는 마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암에서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걸 아시는 스폰서님은요. 저한테 할 수 있는 용기 한마디와 그 정말 전화상으로 너무 이렇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따뜻한 응원의 뉘앙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지금 줌으로 다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그때 우리는 믿음이 확 생기죠. 이게 옳은 거구나. 나는 지금 이 눈길을 뚫고 가고 싶고 지금 이 새벽에 가고 싶은데 내가 하는 길이 옳은 거야. 응원해 주시는 왜? 해보셨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 거죠. 크루즈를 여행을 간 적이 있죠. 아메 여행에서. 근데 그때가요. 우리가 한국에서 아주 배 사고가 크게 난 다음이어서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해필 때 태풍이 와가지고 막 경로도 우리가 막 바꿔서 간 적이 있거든요. 진짜 배가 많이 흔들리고요. 막 정말 그 파도 소리가요. 정말 그 무슨 막 그 영화에 나오는 괴물이 철강 강판을 긁는 그 기름 소리가 막 들리고요. 이렇게 복도를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물론 남편과 같이 갔습니다. 근데 누웠는데 잠이 너무 안 오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밤으로.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이 배가 너무 흔들리는데 괜찮으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스폰서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스폰서님이에요. 여러분 파트너가 여행 가는데 너무 무섭다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도 너무 무서워 이러신 거예요. 아니죠? 사장님 저는 괜찮은데 너무 무서우면 제 방으로 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방까지 걸어갈 때 더 무서웠어요 사실. 근데 스폰서님께서 저는 괜찮아요. 근데 사장님 너무 저기 하시면 오세요라고 하는데 스폰서님이 괜찮다는 말씀에 갑자기 제가 괜찮아졌어요.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스폰서님이 괜찮다 그랬어. 이 배는 절대 뒤집히지 않아. 이 배는 절대 큰일 날 일이 없어. 아니 그 전에 저희 남편이 저를 굉장히 진정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스폰서님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주는 신뢰, 그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 다 괜찮은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여러 가지 원동력들이 많지만 저는 우리가 이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도 한번 해봅니다.
복장과 외모, 단정한 비즈니스 차림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개성이 요즘 뭐 다 개성주의고 자기 표현을 하는 시대지만 보편다당하게 누군가에도 신뢰를 주는 복장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화려한 머리 색깔이라던가 너무 계절감이 두드러지는 복장은 특히 여름철에 이럴 때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투는 사용 언어 단어, 긍정적인 대화 이런 것들 다 잘하고 계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크로스 라인입니다. 크로스 라인은 스폰서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형제레그 간에 부정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크로스 라인입니다. 부정적인 교류가 바로 크로스 라인인데요. 형제레그 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이야기. 이것은요, 형제레그뿐만 아니라 이 사업 자체에서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회사에 대한 불만, 제품, 팀, 스폰서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 이것도 약간 불평을 하는 것도 좀 어떤 그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나의 무의식에 또 나의 고정관념에서 오는 습관 같은 거. 그래서 신상이 딱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죠. 아, 사장님 이번 제품이요 좀 끈적이지 않아요? 이런 거. 좀 가격 이번 좀 비싼 것 같아. 이런 얘기. 회사가 하는 정책이라던가 제품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노력하고 연구하고 합당한 가격에 정말 최고의 그 어떤 포지션에 제품을 출시하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김종규 사님께서도 지금까지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정말 한 번도 회사가 하는 것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쓸 에너지를 거기에 지금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포커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료 이동. 필요한 시에는 스폰서님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자료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우리 팀에 또 나에게 적합한지도 나보다는 우리 팀의 리더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하죠. 사업 상담하지 않는다. 이건 뭐 너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비즈니스 상담 내용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스폰서님은 우리 각자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방법을 상담해 주십니다. 저한테 해주시는 상담과 또 다른 분에게 해주시는 상담의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밖에 벗어나는 상담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너무 궁금해서 서로 물어본다던가 교류한다던가 왜 나는 플래티넘 도전하라고 했는데 저분은 에메랄드 도전하라고 하시지 나는 뭐가 부족한가 날 버리고 하시나 뭐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하시겠지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형제 레그는요 너무 감사한 분이고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누군가가 제가 누군가를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소원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을 때 내 얘기보다 형제 레그 분들의 스피치라던가 경험담이라던가 이걸 듣고 훨씬 동기부여를 많이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이런 예시를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부모 얘기는 잘 듣지 않지만 옆집 이모에게는 잘 듣는다. 이런 얘기. 그런 보이스 체인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달라지면 같은 얘기라도 또 다르게 들리는 거.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인데요. 이 분들과 함께 우리는 이 안에서 시너지를 내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변 접속해 계시고요. 이 자리에도 계신데요. 우리가 각자의 우리 비즈니스로 이 자리에 계시고 이렇게 함께 있는 거지만 여러분 누군가 내가 새로운 분을 모시고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모시고 온 그 한 분을 위하여 우리 이 형제레그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셔준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이 중에 누군가가 다 함께 그분을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에, 우리 미팅에, 우리 시스템에 초대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분이 여기 너무 좋다. 내가 이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비즈니스 성장을 하는 거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만큼 형제레그 분들이 소중하다. 그리고 그 소중한 형제레그 리더님들을 후원하신 분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의 스폰서님이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께 또 감사하다.
그래서 형제레그 없이 사업할 수 없고 스폰서님 없이 사업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팀이 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내 사업보다 우리 팀, 그룹 전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 팀을 생각하는 큰 안목, 견해 이런 그릇을 키워나갈 때 우리 사업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성장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형제 레고와는 서로 예우하고 존중하고 동기부여되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된다. 합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멋지세요. 리더님들 최고이십니다. 네, 리더님들 너무 대단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로 우리의 팀워크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차트네요. 네, 아메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싱킹빅 시스템 안에서 가장 완벽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다 이루실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